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가 이끄는 혁신, AI 혁신, 성공을 위한 게임 체인저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인프라의 송상은 과장입니다. 요즘 챗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께서 챗GPT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정말 무섭게 요즘 새로운 AI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고성능 컴퓨팅 분야를 주도해온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전 GTC는 등록자가 8,000명일 정도로 개발자들의 학술대회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올해 열린 GTC는 등록자만 약 2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열띤 관심만큼 앞으로 AI가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유흥준 엔비디아 코리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전 대표님을 모시고 엔비디아 AI 비즈니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들어보고 한국인프라의 수석 엔지니어이신 윤성우 이사님께서 Q&A 섹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에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Q&A 섹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과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발표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죠.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 코리아의 유흥준입니다. 1월까지 엔비디아 코리아의 엔터프라이즈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좀 자문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프라에서 엔비디아 기술지원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호 이사입니다. 본격적인 웨비나에 앞서 한국인프라에 대해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회사 소개와 엔비디아의 주요 제품에 대해 윤성호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인프라는 1998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서울 본사와 부산 지사가 있고 임직원의 약 70%가 엔지니어 및 개발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프라는 설립 초기에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및 주요 대기업 고객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오토데스크 외에 UiPath 등 다양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 외에도 하드웨어 사업을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시점인 2016년부터 프리퍼드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서 엔비디아 DGX 시스템과 기업용 GPU를 공공기관, 대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AI 스타트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겠고요. 현재는 그래픽 카드 외에도 AI나 HPC, 게이밍,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의 발전을 주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 분야는 초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게임 분야의 지포스와 디자인과 렌더링 분야의 엔비디아 RTX, 그리고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면서 HPC와 AI 분야에 특화된 A100과 H200 GPU, 그리고 DGX 서버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AI나 빅데이터 시장을 위해서 AI 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인 DGX 시스템으로 AI 컴퓨팅의 미래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준 전 대표님께서 엔비디아가 이끄는 AI 혁신과 성공을 위한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AI 혁신, 성공을 위한 게임 체인저라고 했는데 실제 이전에는 이제 AI를 그냥 개발자들만 사용하는 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AI가 없으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마켓을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가 AI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나 지난주 우리 GTC 2023에 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나 못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서두로 나오는 IM AI라는 그런 비디오 2분 20초짜리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좀 감상하시죠. I am a translator. Transforming text into creative discovery. Movement into animation. And direction into action. I am a healer. Exploring the building blocks that make us unique. Modeling new threats before they happen. And searching for the cures to keep them at bay. I am a visionary. Generating new medical miracles. And giving us a new perspective on our sun to keep us safe here on Earth. I am a navigator, discovering a unique moment in a sea of content. We're announcing the next generation. And the perfect setting for any story. I am a creator, building 3D experiences from snapshots and adding new levels of reality to our virtual selves. I am a helper, bringing brainstorms to life. Delivering from different angles. Sharing the wisdom of a million programmers. And turning ideas into virtual worlds. Build Northern Forest. I even helped write the script. Breathe life into the words and compose the melody. I am AI, brought to life by NVIDIA, deep learning, and brilliant minds everywhere. 네, 잘 감상하셨습니까? 저는 이거를 한 수십 번을 본 것 같은데요. 매년 IM AI 비디오가 좀 바뀌는 것 같고 정말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엔비디아 온 지 지금 이제 6년 10개월이 됐고요. 다음 달이면 좀 이제 7년이 되는데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정말로 엔비디아가 많이 혁신하고 있고 저희의 혁신을 통해서 정말 고객들한테 AI를 통한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좀 아젠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이제 30살이 되는데요. 정말로 30살뿐이 되지 않은 이 회사가 정말로 사회에 많은 것들을 좀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혁신이 매 5년마다 있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거를 통해서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커가는지 보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엔비디아가 AI에서 축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제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을 활용한 현재 이제 사용자 유스 케이스 한국 것도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실제 마지막으로는 실제 엔비디아가 뭐 플랫폼도 좋고 실제 하드웨어 프로덕트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실제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30살 되는 엔비디아가 어떠한 우리 그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IT 쪽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저는 뭐 IT 쪽에 한 36년 정도 있어서 쭉 경험을 했습니다. 90년 중반에 PC 인터넷 통해서 한 10억대 이상의 PC가 하나로 인터넷으로 하나가 됐죠.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 그래서 이제 엄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3D 인터넷의 사실은 저희는 창시라고 봅니다. 30년 전에는 PC 인터넷이 열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드웨어는 인텔이, 소프트웨어는 MS가 사실 마켓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게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넘어와서는 크게 두 가지 기류가 또 마켓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이고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모바일 폰 다 갖고 계시고 모바일 폰을 통해서 웬만한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측면도 있지만 꽤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실제 마켓에 제일 많은 지분을 좀 차지하고 있지만 한 20년 전에 이 온라인으로 책을 팔던 회사가 어떻게 이 클라우드로 변신을 해갖고 이만큼 마켓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실제 업무를 사무실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만 처리할 수 아니면 회사 내부적인 자원으로만 처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자원을 클라우드라는 정말 슈퍼컴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죠. 여기 혜택을 입은 회사들이 아시는 대로 아마존이나 애주어나 GCP나 지금은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좀 부각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2010년이 넘어와서 2012년에 사실은 이제 많은 그 IoT 데이터,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활용하면 어떠한 비즈니스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2012년에 사실 캐나다의 한 학자인 알렉스 크리잡스키라는 이제 학자 연구원께서 컴퓨터 비전을 기존의 그 방식이 아니라 딥러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획기적으로 사실 좀 그 인식률을 높이는 기가 됐죠. 그것이 모태가 돼서 사실은 지금의 좀 AI가 이렇게 번창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0년 넘어와서는 드디어 또 다른 세상, 사실 메타버스 세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3D에 대한 이제 좀 시뮬레이션이나 3D 콜래버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됐죠. 사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AI와 메타버스가 같이 융합된 그러한 그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제일 많은 혜택을 얻는 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좀 엔비디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30살 됐다 그랬습니다. 매 5년마다 혁신을 좀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3D 그래픽으로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처음 회사를 만드실 때 왜 그 그래픽 부분에는 사실 니드가 꽤 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장비나 솔루션이 없지라는 측면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많은 시행 제항을 한 다음에 사실은 GPU라는 것을 19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일반 용도로 쓸 수 있는 병렬 처리 기기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GPGPU라는 걸 만들게 되는 5년 후에 좀 혁신이 되고 2000년 중반에는 쿠다라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좀 만들게 되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스탠포드의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하시는 학자님들을 다 저희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는 좀 여러 연구원들이 실제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슈퍼컴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5년이 지나서는 AI, 그러니까 2012년부터 AI를 또 발표하게 됐고요. 2018년경에는 여러분 또 들으셨어요. RTX 렌더링, 실시간 렌더링을 할 수 있는 또 기술을 발표를 했고, 작년에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새로 열려서 저희는 이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 5년, 6년마다
저는 계속적으로 혁신을 가져왔고 이것을 통해서 마켓에 좋은 영향을 끼친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원은 3D 그래픽으로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왜 3D 그래픽 쪽으로만 쓰지? 범용으로 쓰면 안 될까 나온 게 이제 GPU입니다. General Purpose GPU가 됐고요. 사실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의 그 GPU란 카드 자체가 그냥 페리페럴이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 후반에서는 이것이 일반 그 CPU와 같이 CPU는 전용 연산 처리, GPU는 병렬 처리, 그 주변기를 처리하는 장비로 변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그런 다음에 2000년 중반에 쿠다라는 이제 쿠다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에 AI를 처음 알렉스넷이라는 거 있죠. 그걸 통해 AI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실제 AI의 어떻게 보면 시작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RTX는 2018년 우리 렌더링이라고 하죠. 실시간 렌더링, 레이 트레이싱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나왔고요. 정말로 지금은 이 기술 때문에 미디어 쪽, 엔터테인먼트 쪽 정말로 많은 변화를 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화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서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를 통해 갔고요. 이거는 일컬어서 3D에 대한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거,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거 두 축을 AI와 더불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혁신적인 플랫폼을 내놓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주식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이제 2016년 중반에 엔비디아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 주가가 10불 안팎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주가를 보니까 269불 정도 됐어요. 결국 한 26배 이상 좀 컸는데요. 저는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더 큰 오퍼튜니티가 이 AI 기반으로 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정말로 엔비디아 스탁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밴들은 같이 저희와 동참해서 움직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가 이 AI 쪽에 정말 핵심이 되어 있는지, 왜 주가가 이전의 경쟁사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시총이 높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를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AI 성공을 위한 3대 요소라고 좀 하는데 많은 분들 좀 아실 겁니다. 저는 뭐 3대 요소부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이 돼 있어야 실제 AI 구현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죠. 아시는 대로 2010년 넘어와서는 IoT로 말미암아 정말 기존의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비정형 데이터들, 텍스트, 이미지, 정말로 비디오 데이터들, 스트리밍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산업혁명 시대의 기름보다도 훨씬 더 값진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가가 뜨는 회사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알고리즘, 웬만한 회사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는 이미지넷은 일부고요. 정말로 지금 챗 GPT니 다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아니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면 알고리즘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런 이제 데이터나 좀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것이 사실은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기기, 프로세서인데 그게 이제 GPU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CPU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G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처리기가 엔드 조건으로 되어 있을 때 저희는 AI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AI 쪽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4, 5년 전부터도 계속 AI 대학이나 강의를 좀 할 때 AI 쪽 인력 많이 충원해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이전에 비해서는 좀 몇 배 지금 그 AI 쪽의 인력을 좀 대학원에서 좀 뽑고 있죠. 10개 AI 대학원 나왔고
10개 넘는데 AI 특화 대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실제 그러한 특화 대학과 대학원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미래는 꽤 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의 영역은 개발자만, 디벨로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설치하는 분도 있고, 메인테너ን스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IT를 전공 안 하신 분들이라도 AI 쪽에는 좀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AI 쪽에 좀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엔비디아 스탁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냐면요. 한 제품의 프로덕트 라이프를 보면은 뭐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저 캐점이라는 부분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측면에서 보면은 벌써 캐점을 넘어왔습니다. 아시죠? 불과 제가 한 6년 전에 강의할 때도 실제 구현이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AI가 그냥 뭐 이론적인 그 내용일까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AI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기업의 성패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말 AI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가장 뭐 지트를 치는 챗 GPT, 그죠? 이것을 국내에 제일 많이 도입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국내 N사입니다, N사. 그죠? 4년 전에. 더 크게 지금 또 구현하려고. 그런 회사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서가기 때문이죠. 근데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는 시장 규모는 100 트릴리언 그 마켓 사이즈가 지금 AI 기반의 좀 오퍼추니티라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기회가 있고요. 지금 시작은 클라우드 업체들, 미국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쪽, 중국에서는 스마트시티 쪽. 하지만 지금 뭐 그 금융 쪽, 그 제조 쪽, 리테일 쪽 정말 전 영역에서 그 AI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저희 그 본사입니다. 다른 이제 그 유수의 좀 IT 기업, 지금 이제 그 클라우드 업체와는 틀리게 엔비디아 보선 약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주선 같죠? 이게 저희의 AI 기술로 설계가 돼서 제작된 겁니다. 기회가 되시고 혹시라도 내년에 GTC 2024를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꼭 참석하시고 저희 본사 한번 참관하시면 정말로 새로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정말로 독특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특징은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푸는데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여기 좀 제가 좀 써 놓으셨죠, 사실은. 그래서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걸 풀고, 그 다음에 저희는 AI 플러스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본사의 설계도 자체로 AI 기반으로 좀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뭐 그 좀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축약해 놨는데요. 뭐 회사는 30년 됐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정말로 데이터 센터 레벨의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어서 고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 레벨의 액셀레이팅 컴퓨팅 플랫폼 컴퍼니다. 이렇게 좀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 25,000명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회사들 저희 뭐 M사, MS니 뭐 아마존이니 인텔이니 뭐 여러 다른 회사분들 전체 그 인원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저희는 파트너사와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수많은 파트너 꽤 많습니다. 파트너사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성공과 더불어 같이 성공을 하고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와 같이 연계되는 산업 자체가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극히 일부였습니다. 미국 쪽에 헬스케어 쪽이 많이였고요. 물론 클라우드 쪽이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중국은 이제 스마트시티 쪽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제가 유스 케이스 쪽도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쪽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인터넷 쪽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금융 쪽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쪽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산업 쪽에 어디라도 실제 그 데이터만 많은 회사면 실제 AI를 적용을 해서 같이 저희와 협력할 수 있는 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AI 쪽 이제 플랫폼하고 유스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많은 이제 제가 외부에서 발표할 기회가 좀 많은데요. 그 중에 이 슬라이드를 제일 강조를 합니다. AI 쪽을 많이 듣고 또한 관심 있어서 오시는 그러한 분들이 그냥 들었다가 뭐 좋다라는 내용을 하는데 저는 이 슬라이드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레이어는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더 구체적으로 각 부분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그 C레벨로서 이규제큐티브로서 실제 AI를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회사를 이끄시고 직원들한테 지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혹시라도 뭐 엔지니어 레벨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혹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좀 이해를 하시고 저도 구체적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제가 그저 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략적인 내용은 정확히 좀 이해하시고 좀 여러분이 좀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레벨이 하드웨어 레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는 뭐 그 CPU, GPU, DPU 뭐 생소한 용어들, DPU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유닛이죠. 저희가 3년 전에 멜로녹스를 합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좀 같이 들어온 좀 기술과 제품이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닉도 있고요, 스위치, SOC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 제품이 되겠고요. 그 윗단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전용 머신입니다. RTX 전용 머신 DGX라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전용 머신이 있고 그다음에 HGX라서 큰 클라우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하이퍼 스케일 레벨의 그 시스템을 HGX라고 하죠. 그다음에 H단의 EGX, OBX 요새 옴니버스 기반으로 하는 거와 그다음에 슈퍼파드 DGX를 수십 대, 수백 대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저희 본사에도 있습니다. 슈퍼파드에 대한 거, AGX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윗단이 실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좀 시작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쿠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 확장이 돼 갖고 RTX 부분에 대한 부분과 피직스에 대한 부분, 3개의 핵심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건 이제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오픈을 안 해요. 이게 저희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이 올라가는데요. 플랫폼도 크게는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이 된 HPC에 대한 거, 두 번째가 AI에 대한 거, 세 번째가 옴니버스에 대한 거. 그래서 HPC는 2000년 중반 시작됐고 AI는 2010년 중반에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옴니버스는 2010년 후반에 시작이 됐죠. 요 3개의 플랫폼을 축으로 해서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각 산업별로 필요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러스니 클라라에 대한 부분, 저게 이제 헬스케어죠. 리바, 그 컨버세이셔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니모 등등등등 여러 이제 사실 플랫폼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러한 플랫폼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각 산업마다 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대로 저희 이제 NGC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플랫폼에 대한 상세 내용을 혹시나 원하시면 다운로드 받아갖고 좀 하시다가 모르시면 저희 엔비디아 코에라에 SE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연락을 주시면 또 우리 파트너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유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분의 모든 유스 케이스를 좀 다 드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금융 쪽에는 뱅킹이나 좀 인슈어런스 쪽이나 페이먼트 쪽에 벌써 유스 케이스가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각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 혹시나도 유스 케이스를 원하시면은 여기 채팅창에다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중이라도 예를 들어 뱅킹 쪽에 유스 케이스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갖고 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금융 쪽에 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인터넷 쪽에 뭐 이커머스 쪽이나 좀 미디어 쪽이나 비디오 컨퍼런스 쪽이나 이게 다 좀 유스 케이스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제일 활성화된 이제 메디컬 쪽, 뭐 생명과학 쪽에도 그 유스 케이스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건 미국 쪽에는 정말로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많이 뜬 소매 쪽, 리테일 쪽에 좀 스마트 스토어, 인텔리전스 스토어에 대한 로지스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거 추천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좀 늦었지만 제조 쪽에도 디지털 트윈에 대한 거. 요거는 실제 저희는 이제 옴니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 말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는 이제 제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이나 3D 콜래버레이션이나 퀄리티에 대한 인슈런스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은 니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쪽에 로보틱스 쪽, 요거는 이제 저희 BMW, 그 다음에 저희가 벤츠와 이미 좀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뭐 H사와 좀 또 많은 협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H백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하드웨어는 매 2년 아니면 3년마다 새롭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H백을 작년에 발표를 했고 지금 좀 출시를 해서 워낙 지금 요청 사항이 정말로 많습니다. 뭐 납기가 20몇 주가 되고 뭐 이래 갖고 지금 정말로 서플라이 체인 뭐 이슈라기보다는 그 디맨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TSMC뿐만 아니라 삼성하고도 좀 또 협력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H백은 제가 구체적인 H백의 4가지의 미러클 요소 이런 것도 말씀 안 드릴게요. 퍼포먼스는 최소 3배부터 9배, 그 다음에 밴드위스, NV링크, 4세대 NV링크에 대한 거, NV 스위치에 대한 거, 기타 여러 가지 뭐 컨피덴셜 컴퓨팅에 대한 거, 뭐 등등등 쭉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그 각각에 대한 스펙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혹시라도 그 구체적인 니드까지도 원하시면은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엔지니어나 아니면 우리 파트너 엔지니어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H백도 똑같이 허퍼라는 그 과학자 이름을 따서 좀 만들어졌고요. 3년 전에 나온 A백에 비해서 최소한 3배에서 9배 이상의 성능을 낸다. 그리고 우측에 나와 있는 여러 OEM 밴더들 여기 다 나와 있죠. 아토스, 시스코, 델, 후지츠, 기가, 뭐 HP, 레노버, 슈퍼마이크로, 뭐 인스포, 아수스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빠진 업체들, 에펙 업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전 업체들이 다 H백을 장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 납품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장비가 비싸다 이런 요청을 하시는데요. 실제 성능 대비 가격을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스 케이스입니다. 실제 어떠한 산업에서 저희의 그 GPU와 우리 솔루션들이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지. 사실 저희 엔비디아는 뭐 3개 사업부가 있습니다. 시작은 컨슈머 사업부로 좀 시작이 됐고요. 이 컨슈머 사업부가 지난 얼추 한 5년 이상 사실 엔비디아를 좀 끌고 왔죠. 그러다가 제가 맡고 있던 엔터프라이즈 사업부가 사실은 이제 뭐 10년 안팎으로 좀 만들어지지만 실제적으로 곽광을 받고 기여를 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유닛이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오토뷰 쪽입니다. 그래서 컨슈머 비즈니스는 과거, 현재를 탁해서 좀 하고 있고요.
AI 비즈니스는 현재와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컨슈머도 미래에 계속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근데 저는 더 포커싱 하는 것이 어디 영역인지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지금 보는 것이 오토 비유 쪽이라고 보고요. 드디어 저희가 이제 뭐 BMW, 그 다음에 벤츠하고는 여러 부분에 좀 협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으면 좀 나오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 여기에 엔드 투 엔드로 저희가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플러스 소프트웨어까지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풀스택 오토머스 드라이빙 플랫폼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벤츠, BMW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벤츠하고는 꽤 오래됐습니다. 협력. 벌써 한 4년 됐습니다. 그래서 벤츠에 들어가는 AI 옵션 있지 않습니까? 오토노머스 드라이브 옵션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나오는 그 옵션을 장착한 프리미엄 옵션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같이 매출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정말로 많은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벤츠가 연간 한 300만 대 그 차를 판다고 하고요. 그 중에 보통 한 10%에서 7에서 10%가 프리미엄 카래요. 그러면 25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 되는데, 그것이 팔린다고 하면 보통 저희 AI 옵션이 들어간 것을 집어넣는다면 15,000불, 2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거 곱하기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저희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저희 엔지니어가 꽤 많은 몇천 명의 엔지니어가 벤츠와 같이 협업을 해서 실제 내년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건 뭐 이미 또 네이버 측에서도 좀 또 허락을 해 주셔갖고 저희가 유스 케이스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한 3년 반 전에 월드 퍼스트로 커머셜 용도로 네이버 클로버 팀이 GPT-3를 위해서 저희 그 DGX 140대를 구매를 하셔갖고 짧은 시간 내에 훈련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ROI도 뽑아내시고, 그래서 좋은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도 더 2차로 그 챗 GPT 기반으로도 하고도 더 많은 또 아마 또 투자하고 또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회사는 참 좋다, 빨리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꽤 자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중국도 이번에 정말로 많은 투자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챗 GPT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투자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BMW 경우는 실제 아이작이라는 저희가 로보틱스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 동선의 부품들을 공급하는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동영상도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 있으시면은 또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적으로 좀 BMW에서는, BMW도 뭐 아시는 대로 이게 이제 프리미엄 카기 때문에요. 소품종 다량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손이 많이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의 아이작이라는 그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요, 채팅창에다 좀 자세히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게임 체인저가 되셔서 주도적으로 AI 시대를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Q&A입니다. 저희 웨비나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으로 올려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과 윤성우 이사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H100 GPU의 성능에 커넥트 X8 스마트 닉의 결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 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면 어떻게
이건 제가 커버 안 됩니다. 우선은 GPU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한 서버 안에서는 GPU 통신은 그렇게 이제 뭐 NVLink를 쓰거나 뭐 PCI 통신을 쓰거나 이렇게 병모 형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은데 실제적으로 여러 노드를 붙였을 때 병모 현상이 실제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데이터가 오가는 것이 뭐 GPU 연산을 해서 PCI를 거쳐서 다시 네트워크를 지나서 이제 다른 노드에 지금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통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병모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GPU에서 바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바로 보내서 노드 간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결합된 상품이 우리가 요즘은 엔비디아 CNX 뭐 이렇게 해서 커넥터 X 뭐 7, 스마트 닉 뭐 이렇게 8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7 이제 붙여서 나오는 제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성능이 좋은 H100에 어떤 네트워크의 닉을 결합을 시켜서 GPU 간의 노드 간의 통신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좀 제품으로 나왔다. 두 번째, GPU 수를 늘리면 그만큼의 성능도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숫자의 성능이 리니어하게 관계가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선형적인 증가로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집중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제 뭐 더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같은데,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그 서버에 GPU를 뭐 다 꼽아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리니어하게 뭐 이렇게 선형적으로 성능이 이제 올라가지가 않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GPU 간의 속도가 굉장히 통신은 빠르거든요. 근데 그 안에 PCI라는 통신이 들어가게 되면 GPU 통신만큼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NVLink라는 엔비디아에서는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VLink를 통해서 GPU 간의 통신을 해야지만이 GPU 간의 성능에 대한 리니어한 그런 성능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인 서버에 PCI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NVLink가 연결되어 있는 서버, 그런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 GPU의 성능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군 성님 요청하신 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H100 한 대 구매하는 대신에 A100 여러 대 구매한다면 스페이스 고려하지 않는다면 비교시 어떤지요? 결국은 이제 가격이잖아요. H100 아니 A100 기준의 DGX냐 아니면 H100 기준의 DGX냐, 그거가 가격이 뭐 50%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가능한 뭐 2배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난 DGX A100 2대를 H100 한 대 사는 것보다 그거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뭐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공간 측면에 이수는 분명히 좀 있고요. 두 번째는 A100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또 분명히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 이론적으로는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공간이 무한정이 있다면 A100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거기를 어떻게 매니지할지, 그게 이제 우리 베이스 커맨드 매니저로 할지, 뭐 여러 서드파티 업체 라이브러리든 런 AI든 이런 이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갖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니징할지, 그거는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효율에 대한 개선이 이제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하드웨어에서 전력 효율의 개선책은 무엇이 있나요라고 이제 말씀을 좀 질문하셨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GPU 이제 성능이 높아지려면 트랜지스터 숫자는 늘어나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 이제 GPU 크기 커지거든요. A100 사이즈 대비 H100은 정말 커요. 근데 너무 크다, 너무 전력이 많다, 단순히 그 자체 GPU 보드만 생각하시고 전체 성능을 생각하지 않으시면은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내 S사, N사 다 보시면은요, 실제 저 H100이든 A100이든 고전에 이제 V100이든
이 기준에 이전에 있던 장비들의 전체 전력 기준으로 보면 그 점점 발전되는 것들이 전체적인 전력 기준에서는 정말로 효과가 좀 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정제해서 분석과 모델링 가능을 운영하고 유지 보안성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고민 솔루션. 요거 자체는 사실은 박창민님 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AI를 디벨로퍼 측면에서만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이것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좀 컨설팅 조직이 작년부터 좀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본사에 조직이 그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특정 프로젝트만 좀 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국내에서는 뭐 N사나 몇 군데에서는 또 이런 AI 쪽에 좀 컨설팅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혹시라도 나중에 저한테 좀 챗해 주시면 뭐 한번 좀 뵙고 좀 또 더 좀 커뮤니케이션 제가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H200 제품으로 GPU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최고 또는 최적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 A100과 같은 다른 종류의 제품 혼합하여 GPU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나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원래는 그 같은 제품으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뭐 기본 이제 디폴트 사항이고요. 뭐 다른 제품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전체적으로 어떤 연산에 GPU가 노드가 다 그 연산에 참여하게 될 때 어느 구간에서 이제 그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H100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네트워크로 뭐 400G의 데이터가 뭐 이동이 되고 이런 보냈는데 A100에서는 그걸 수행 못 해가지고 전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이제 최상위 H100으로 구성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A100 때문에 좀 더 그런 그 생각 대비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 구축을 할 때는 같은 제품에 어떤 동등한 그 성능의 GPU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답변을 미처 다 못 드린 질문들은 따로 연락을 저희가 메일이나 유선 전화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엔비디아가 이끄는 AI 혁신, 성공을 위한 게임 체인저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와 저희 한국인프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